이번 주 뉴스입니다. 도내 대학가 중국 유학생 상당수가 이번 주에 입국을 합니다. 도는 대학가 대응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원룸 자가 격리자의 기숙사 입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휴일 종교 행사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감염 우려에 종교 행사는 중단됐고 신천지 시설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걱정하며 쓴 글이 주말 사회관계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음 주 새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현재 비상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상당수가 이번 주에 입국을 해서 우리 지역 전북을 찾기 때문인데요. 또 방역당국은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각 대학은 총장 책임 하에 철저한 유학생 관리에 들어갑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이 200명 더 입국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중국으로 출국한 학생 가운데 30%가량이 개강 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내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 유입에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학 비상대책반을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총장 체계로 운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학교 밖 자가 격리자까지 기숙사 입사를 유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숙사는 기숙사, 또 밖에 거주하는 자가 격리된 사람 상태들까지도 일괄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기숙사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락과 방역 용품을 지원하며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자체 차량이나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숙사까지 대학 관계자와 동반 이동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기숙사 입사를 강제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묶어둘 수도 없고 또 보고를 한다 해서 하루에 한두 번 보고를 한다 그래서 돈이나 동성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자치단체들도 대학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 하반기까지는 철저하게 이게 대비를 해주셔야만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한 도내 2,500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강조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교육부가 새학기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연기하는 방침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은 개학 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접촉자는 38명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확진자 접촉자는 모두 78명으로 자가 격리되고 있으며 이 중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에 대비해 군산과 남원의료원 등 3곳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다음 주까지 기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모두 243개 병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3,732개소도 당분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지난 휴일 종교 행사 모습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에 상당수 종교시설이 일요일 행사를 포기했고 자진 폐쇄 입장을 밝힌 신천지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 시간이지만 신자들은 없고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신천지 측이 자진 폐쇄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가정 예배로서 또 자율적으로도 하고 또 인터넷상에 올라온 온라인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신천지 시설은 대형 교회 5곳을 포함해 복음방과 센터 등 모두 63곳. 도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이 중 40곳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시설도 조사 중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신천지 신자는 현재 4명으로 자가 격리 중이며 전라북도는 추가 참가자가 더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회 특성상 많은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나 그 장례식장을 다녀온 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주도록 신천지 예배 도중 대규모 감염이 이뤄지면서 다른 종교 행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주 바울교회나 혁신도시 더운누리교회 등 도내 대형 교회들은 당분간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와 원불교, 불교 등 전주 시내 800여 개 종교시설 중 40%에 이르는 300여 곳이 일요일 종교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는 저희가 예배를 잠정 폐쇄할 예정이고요. 예배 시설 폐쇄 또한 기도 시설 모든 것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를 취소하지 못한 천주교 성당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고 성가 부르기를 자제하는 등 종교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주말과 휴일이었던 어제 사회관계망을 뜨겁게 달궜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걱정하며 쓴 글인데요.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으로 근무하는 강영석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강 과장은 먼저 코로나19 비상 상황 중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걱정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그는 하루 100건이 넘는 검사량을 감당할 수 있고 치료와 역학조사 모두 버겁지만 자기 역할이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다만 동선 공개에 따라 손님이 끊긴 음식점이나 상점에 대한 염려를 적었습니다. 이동 경로로 확인된 곳은 반드시 소독 등 방역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장소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내용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원치 않는 2번의 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따스한 살핌을 보여달라며 확진 환자나 접촉자들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일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습니다. 강 과장은 브리핑 중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도 세간의 의심에 동조하거나 마녀 사냥에 동참한 적이 있다며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 제가 표현 잘못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 과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글을 퍼뜨려 주시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올해 지방 재정의 60%인 4천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나 투자, 일자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도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군산사랑 상품권 조기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4.15 총선 당내 경선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김수흥, 이춘석 후보가 나서는 익산 갑과 안호영, 유이태 후보가 격돌하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경선을 진행합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는 김성중, 한병도 후보가 나서는 익산 을 경선이 치러지는데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남원의 공공의대를 개교한 후에 법 개정을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기존 대학 설립법 등의 근거에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을 예정대로 개교한 뒤에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공공의대법을 논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설전 끝에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현대차 전주 공장이 오늘 재가동됩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중국 부품 공장이 지난주 생산을 재개해 오늘부터 버스와 트럭 생산에 나선다고 밝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 만에 공장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부품 공급은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가동률은 평소의 70% 수준에 그쳐 생산량 저하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억 3천만 원을 들여 수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보장하는 수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업체당 최고 300만 원으로 대상은 도내 본사나 공장이 있고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인 중소수출기업으로 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흔히 간질이라 부르는 질환이 발생했을 때 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나노 센서를 이용한 이 기술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등 난치성 뇌신경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 간질이라 부르는 뇌전증은 발작과 경련을 동반하는데 이는 뇌신경세포가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흥분도 판단은 포타슘 이온 농도로 측정하는데 변화량이 적어 정확히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타슘 이온과 만나면 색을 띠는 나노 센서를 쥐에 주입했습니다. 주입한 쥐에 전기 자극을 줘 뇌전증을 유발했더니 뇌 신경세포 곳곳에서 녹색 형광물질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녹색 형광물질은 바로 뇌전증 유발 원인인 포타슘 이온으로 뇌의 흥분도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서 농도가 변화하는 겁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과 중국 저장성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포타슘 이온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발작과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전신 발작의 차이도 밝혀냈습니다. 자극을 준 해마뿐만 아니라 편도체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뇌피질까지 동시에 포타슘 이온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뇌질환 발생의 특성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향후 난치성 뇌신경 질환에도 이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으며 다른 뇌질환 적용 연구도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순창군이 개발한 토마토 발효 고추장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창군에서 개발한 토마토 발효 고추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효 고추장은 토종 발효 미생물인 고초균을 사용했으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고추장의 유산균,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프랜차이즈 업계 요구에 부응해서 앞으로 발효식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 발효 고추장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고추장의 유산균, 캡사이신 성분으로 인해서 면역력 증진과 항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물론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이 장수군에 조성됩니다. 약 50헥타르 규모의 치유의 숲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장수 천천면 비룡리 일원에 조성되는데 다양한 치료를 체험할 수 있는 치유 테마숲과 치유 숲길 등 다양한 공간이 갖춰지게 됩니다. 산림 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명품 치유 숲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고 특색 있는 마을과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고샘길 110가구에 고샘의 옛 의미인 우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고창군이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40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날아오는 철새 도래지 독림저수지에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저수지 주요 도로와 농로 주변에 대해 살수차와 방제단 드론 등을 활용해 소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시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사용하지 않는 민간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일대에서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터를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토지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변기를 맞아 도내 상하수도 시설 점검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원활한 급수와 하수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하수도 시설 117곳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합니다. 점검 사항은 구조물이나 축대, 담장의 균열과 치마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실태며 결함이 발견되면 안전 계획을 수립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50곳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활성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대성초등학교 등 전주 26개, 군산 11개, 익산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241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와 지역 간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만성지구 해약 토지가 재분양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장기 연체로 해지된 전주 만성지구 내 일반 상업용지 3필지와 준주거용지 18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 모두 27필지를 경쟁 입찰로 재분양합니다. 공사는 다음 달 16일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디를 통해 해당 토지의 분양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촌계와 학교가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어촌 체험과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학교를 다음 달 13일까지 공모합니다. 지원은 한 학교에 최대 400만 원으로 희망학교는 자매결연 맺을 어촌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현재 도내에는 어촌계 65개와 어촌체험마을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한나 작가의 개인전이 모레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진안군 마령면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오는 28일까지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창작 스튜디오 2기 입주 작가 7인의 지난 1년간의 창작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전시를 갖습니다. 익산 W미술관은 오는 29일까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로렌조 살라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사이판 강제징용된 조선 청년들의 한을 담아낸 역사 음악 토크쇼 꼬마가 오는 1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완주군이 마을 텃밭과 시민 텃밭을 일굴 분양자를 오늘부터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정읍시와 정읍시 씨름협회가 단풍 미인 씨름단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읍학생복지회관은 오는 28일까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세요 노란 앞치마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정읍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지원 국비지원 훈련생을 접수받습니다. 익산 청년센터 청숲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기소개서 완성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15도, 익산 영하 4도에서 영상 15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6도에서 16도, 진안 영하 5도에서 14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2도에서 14도, 고창 영하 3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남원, 무주, 임실, 정읍, 진안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